오늘장 마감까지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지수와 그리고 또 종목들의 흐름, 막판 분위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체로 무난하게 상승불 켜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특징이라고 본다면 후반에 양시장의 온도차가 좀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면서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지만 코스닥은 끝까지 에너지를 분출을 하네요. 고점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패턴, 오후장에 조금씩 엇갈립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요, 0.36%의 상승으로 2326.02포인트 선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나오면서요, 5일 이평선은 종가 기준으로도 지켜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양봉이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5일선, 20일선 위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이고요. 현재 예상지수상으로는 1.65%의 상승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763포인트 정도 선에서 기분 좋게 마감 지을 예정입니다. 어제 2% 넘게 밀렸습니다. 16포인트였고요. 오늘 12포인트가량의 되돌림이 나오니까 대체로 지금 4분의 3이나 만회가 된 거거든요. 빠른 회복력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이 더 많은 상태였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역전되는 흐름, 그리고 9시 후반 구간대 금리 발표 나오고 나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는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지수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대형주들보다는 개별 모멘텀을 가진 중소형 종목군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별로 안 됩니다. 코스피도 지금 5조 6천, 코스닥이 6조 5천 정도 되니까 제한된 자금 속에서 이 중소형주들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뭐니 해도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 있는 종목이 많아가지고요. GW 바이텍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 내유 이뮨텍도 20% 정도의 상승권, 랩지노믹스 15%대, TNR 바이오펩도 12%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좀 눈길을 끌고요. 코스피 상승률 상위에서는 자동차가 유난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후반에도 탄력이 좋습니다. KR모터스 이 종목이 11% 정도의 급등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서현 이화 직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네요. 이 종목은 9,000원이 직전 고점인데요. 오늘장 8,890원, 서현 이화도 11%나 급등을 하면서 오늘장 기분 좋은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 현대위아도 탄력이 좋네요.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좀 전에 윤견 전문가의 추천주도 현대모비스였죠.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SL도 6% 정도 오름세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섹터도 좋습니다. 오늘장에 또 하나의 또 시장의 컨셉이 있다면 유가 하락입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주와 또 정유주, 조선주들 이렇게 흐름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간밤에 미증시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되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항공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보시면은 제주항공이 6% 정도 오름세 거래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대한항공도 5% 정도, 아시아나항공도 뒤를 잇습니다. 2%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 항공주들 동반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밖에도 단기에 좀 많이 밀려 내려갔던 소비재 섹터 쪽에 FNF나 FNF 홀딩스 이번에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증권사 레포트 상당히 좀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낙폭과대인데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온 이 종목분들이 오늘장에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또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변곡점이 좀 나오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증시가 유달리 분위기가 좋았던 거고요. 주변국 상황을 보면은 다소 좀 밋밋합니다.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시죠.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0.54%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도 크지 않았습니다. 26,478.77엔대 거래 마무리됐고요. 최근 들어서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빠르게 되찾을 것이다. 이런 분석 하에 일본 증시도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또 한켠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줄다리기 상황. 그래서 장중에도 상승과 하락을 여러 번 오갔습니다. 현재도 전일 종가에서 계속된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 0.09% 밀리고요. 3,278.73포인트 상해 종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또 오릅니다. 0.4%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 중국 내에서도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거래를 마쳤던 대만 각권, 우리와 좀 많이 요즘 들어서 비교가 돼서요. 종가 말씀드리면은 대만 각권이 2.68% 상승으로 전거래를 대부분 만회되면서 거래 마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오늘 금통위도 있었고요. 간밤에 이 미증시에서 달러의 움직임 보시면서 오늘 환율도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조금씩 진정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원 20전의 하락으로 1,306원 9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4거래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조금씩 진정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밴드폭 1,302원에서 1,309원 정도의 밴드폭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는 시황센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빅스텝이 단행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강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럼 수요일장 지금부터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사흘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47% 올렸죠. 포인트로 10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거래 대금은 6조 원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2,328포인트에서 오늘장 거래 마쳤습니다. 자, 분보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 초반에는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0시 구간에 2,341포인트 이렇게 고점 잡고 나서 상승폭이 약간씩 줄어들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자, 2,330포인트 이 근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요새 계속 팔던 기관이 오늘은 뚜렷하게 사들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 3,500억 원 이상의 뚜렷한 매수 우위 이렇게 나타났고요. 외국인은 1,000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도 오늘 파는 모습이었죠. 2,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시죠.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뚜렷하게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보시면 섬유의복입니다. 자, 이쪽이 4%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죠. 이틀 동안 부진한 모습을 털어내고 오늘은 강세였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대표 종목인 FNF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쪽에 2분기 국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진을 상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이 FNF의 강세가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 2%가 넘는 상승 기록했죠. 그리고 운수 창고도 좋았는데 이쪽에서도 1.86% 상승, 유가 하락에 따른 항공주들의 강세가 이쪽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 모두 오르면서 서비스 업종도 이렇게 뚜렷한 강세였고요. 음식료품 업종도 1.42%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만 해도 가장 강세를 보였던 쪽에서 자, 오늘 바로 좀 팔았네요. 오늘은 뚜렷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의료 정밀 업종, 요즘에 진단키트주인 SD바이오센서 이런 쪽에서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강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의료 정밀 업종이 2% 가까이 좀 내렸고요. 그리고 보험도 사실 어제만 해도 가장 강했던 업종인데 하루 만인 오늘은 가장 약한 편이었습니다. 자, 1.09% 보험 업종 내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전기가스 그리고 건설, 기계까지 그 뒤로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화제가 됐던 이슈가 미국 마이크론의 정전 사고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사 수혜라고 할까요? 이번 사고가 공급 제한으로 이어져서 가격의 하락세를 좀 둔화시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이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 자, 종가 사고로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매도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58,000원에서 파란불 켜고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하게 됐죠. 94,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만 역시 이쪽도 음봉이 기록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자, 오늘 장 보시면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0.25% 소폭 내리면서 정확히 40만 원 턱걸이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오늘 소폭 내렸고요. 자, 그리고 LG화학 반대로 이 모회사 보시면 폐기물 매립 제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라는 호재성 이슈가 붙었는데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폭 들어올린 정도로 거래 마쳤죠. 0.5% 올리면서 51만 7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삼성 SDI는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보합에서 52만 8천 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오늘은 방향이 좀 엇갈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내렸습니다. 약보합권 기록이 됐고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시면 이쪽은 반면에 좀 상승이었죠. 1.3% 오르면서 정확히 19만 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 이쪽은 오늘 또 나란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하루만에 또 돌리는 모습이죠. 네이버는 1.7% 올렸고요. 카카오 쪽에서도 2% 이상 끌어올리면서 71,9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로 확인해 보시면 오늘 뭐 자동차가 워낙에 좀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하죠. 자, 거기다가 현대차의 경우에는 노사 간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게다가 무엇보다 오랜만에 현대모비스 시총순위 계속 높여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대차가 2.5%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기아도 1.4% 올리면서 8만 원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특히 강했죠. 3% 가까이 올리면서 21만 원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삼성물산이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죠. 0.8% 소폭 밀렸고요. 그리고 어제장만 해도 크게 내렸던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1.79% 올리면서 22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 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역시 자동차, 그중에서도 오늘 부품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 이 소식을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미래형 자동차 양산 기대감이 이 부품주 전반에 확산되는 바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너나 할 것 없이 강했는데 일단은 현대 계열사들이죠. 자, 보시다시피 현대모비스 2.9%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현대위아는 특히 7% 이상의 급등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58,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현대오토에버까지 강세 나타났습니다. 자, 이 밖에 대표적인 부품주죠. 만도 3% 이상 올랐고요. 특히 그 KR모터스 같은 종목은 장중에 10% 훌쩍 넘는 급등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윗꼬리를 제법 달았음에도 11%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서현이와 10% 이상의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줬고 SL, 대원광업과 해성 DS, S&T 모티브 그리고 화신까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모조리 강세가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 보시죠. 지난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거의 8%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95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죠. 자, 이에 따라서 정유주들 일단 뭐 이쪽 좋지 못했는데 그나마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만회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보다도 오히려 오늘 조선주가 더 흔들렸습니다. 유가가 좀 흔들리게 되면 가스 시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LNG선의 악영향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유 쪽에서 S-오일 1.4% 내렸고요. 한국석유, 중앙에너지비스까지 이렇게 좀 약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도 조선주들 가운데서 현대중공업이 4.5% 크게 내렸고요. 대우조선해양 3%, 현대미포조선 2% 이상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연료 부담을 덜어낸 항공주, 게다가 또 어제장 신저가 기록하면서 주가도 뭐 워낙 내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붙었습니다. 이쪽은 좋았죠. 항공주들 보시면 대한항공이 4.6% 이상 뚜렷한 강세였고요. 아시아나항공 2%, 그리고 저가 항공 중에서 제주항공이 6%, 진에어도 6% 이상의 상승하는 모습,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도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해서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 마쳤죠. 거래수처럼 사실 장 초반에는 출렁임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10시 구간 지나면서 상승폭 착실히 계속 후반까지 더해 갔습니다. 결국은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763포인트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여기도 기관의 매수가 좀 뚜렷했고요. 그리고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분명하게 좀 줄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737억 원 뚜렷한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 매도 살짝 나왔죠. 6억 원 정도 소폭의 매도 우위 기록이 됐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뚜렷이 좀 팔았습니다. 670억 원 이상 순 매도가 연출됐습니다. 자, 이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이 나란히 좀 올랐죠. 헬스케어 1.3%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 0.7%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그리고 HLB 이쪽이 오늘 특히 많이 올랐는데 교모세포종 백신과 관련된 호재성 이슈를 한 가지 전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뚜렷한 강세입니다. 5.6% 크게 올렸죠. 44,2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오늘은 3.4%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다만 진단키트주인 시젠 최근 들어서는 연이은 상승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오늘 8거래일 만에 하락이 나타났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바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3% 밀리는 모습, 시젠만이 시총 상위 리스트에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보시면 어제만 해도 미국 전기차 업체들 주가 급락에 따라서 이런 영향이 있었죠. 모조리 하락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LNF 4.3% 올리는 모습이었죠. 자, 게다가 에코프로 BM 이쪽에서는 15일에 무상증자 추가 상장 이슈로 이런 기대감과 함께 1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8% 이상의 급등세 에코프로 BM에서 나타났고요. 첨보까지도 상승 나타났죠. 첨보 4.8% 올랐습니다. 첨보는 22만 1,7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요. 오늘 게임주들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게임주부터 먼저 보시죠. 2.3% 오름세로 5만 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펄어비스 요즘 연속적으로 부진하다가 오늘 장은 4% 가까이 뚜렷한 상승이었습니다. 5만 1,8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아래쪽에 위메이드 보시죠. 자, 위메이드도 사흘 만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전장 대비 무려 6%가 넘게 크게 올랐죠. 6만 900원에 장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도 보시죠. CJ ENM이 오늘 뚜렷한 강세 보이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다시금 또 앞질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6.9%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3%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엔터주들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시총순위 높이면서 올라왔습니다. JYP 엔터 오늘 4.5% 오르는 모습 54,800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시죠. 코로나 관련주들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금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266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이나 9월 중에는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몇몇 일부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눈에 띄었습니다. 몇 종목 추려봤는데요. 일단 가장 두드러졌던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 GW 바이텍이죠. 상한가까지 도달한 채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자, 한국형 코로나 백신인 코비힐 이와 관련돼서 9월 생산이 가시화됐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세 기록했고요. 나머지 진단과 관련된 종목들 살아남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노블 M&B가 윗꼬리 꽤 달았는데 그래도 7% 크게 올리면서 거래 마쳤고 인트론바이오 그리고 랩지노믹스까지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콘텐츠주들 오늘 좋았죠. 일단 호재성 이슈가 붙는 게 넷플릭스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 있죠.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이 에미상의 드라마 부분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 게다가 출연진 4명도 연기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슈에다가 요새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주간 차트에서 비영어 TV쇼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콘텐츠 관련주들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버킷 스튜디오 급등세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죠. A스토리 오늘 7%대 강세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CJ ENM과 덱스터, 사마 네트워크스까지 콘텐츠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죠. 게임주들 좋았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 판호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넵튠 자회사인 님블 뉴런이 개발한 게임이 포함됐다. 이런 소식에 따라서 바로 이 넵튠이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됐습니다. 14,600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판호 발급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면서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데브시스터제, 룸투코리아,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이 뚜렷한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